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메탈 카드봇 와일드 타이런트 제로입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 메탈 카드봇 시리즈의 최종 보스. 사실상 메탈 카드봇 이전 시리즈에서도 이 최종 보스의 이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번 와일드에서 등장한 타이런트 제로. 앞에 있던 시즌의 최종 보스들이 완전히 잊혀질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의 제품으로 나와줬다고 하는데요. 자, 백문이불여일견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이 타이런트 제로의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벌써부터 엄청난 크기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번 핵심인 메탈 카드, 웨폰 카드인데, 자, 이렇게 보면 별 이상 없죠. 자, 타이런트 제로의 웨폰 카드, 그리고 이거 웨폰 카드 맞나요? 자, 디바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웨폰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색상부터가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본체도 상당한데, 자, 보시면은 총 4량의 차량, 그러니까 약간 기차로 이루어져 있는 또 다른 메탈 카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그 이전에 블래스트레인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한 차례 그 약간 기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화한 그런 메탈 카드봇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이번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그 전에 이제 블래스트레인이 약간 클래식한 그 기차였다면, 이번에는 날카로운 고속 열차라고 해야 될까? 고속기차? 네.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KTX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온갖 이 타이런트 제로만의 디테일이 마구마구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보이시나요? 이번에 진짜 놀란 게, 일단 자, 1호차 일단 순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호차, 자, 그리고 자, 2호차 각각 파츠가 다 변경이 되는 그런 이제 기믹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3호차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추후에 다리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자, 그리고 4호차도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뒤쪽에는 뭔가 의문의 얼굴이 보이죠. 네. 각각 당연히 기차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병렬 연결을 자,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워낙에 커가지고, 보이시나요? 사실 이전에 나왔었던 블래스트레인도 굉장히 커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블래스트레인도 굉장히 길쭉했는데, 이번 타이런트 제로는 말도 안 되게 더 큽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촬영 환경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굉장히 넓게 바꾸긴 했는데도, 자, 이렇게 엄청난 사이즈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와, 진짜 길쭉합니다. 이렇게 거의 1m 되는 그런 형태의 기차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각각의 차량을 좀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호 차량을 한번 볼 텐데, 이 1호 차량은 타이런트 제로 본체 코어 로봇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자, 날카로운 눈매와 함께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화려한 도색 포인트와 이 때깔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에 이제 메탈 카드봇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가격에 이제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 그 정도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실제로 받아보고 나서 이거 가격 방어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한 퀄리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다크 크롬이거든요. 일반 크롬도 아니고 이렇게 건메탈 같은 느낌으로 다크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약간 이 1호차도 그렇지만 1, 2, 3, 4호 차량에도 도처에 이런 식으로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정판 피규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도색인데, 이걸 뭐랄까요? 사실 이게 아동용 완구의 범주를 벗어난 엄청난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 약간 루비 색상 느낌의 메탈릭 지금 도료가, 진짜 이거 뭐죠?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가장 놀라운 점이 이 하얀색이 그냥 하얀색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약간 빛에 비춰보면은 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프리즘, 약간 카멜레온 같은 도료를 썼을 때 나오는 그 펄기,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뭔가 이제 색상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나와줬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가격 방어를 한 거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진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솔직히 말하면, 야, 이거 엔간한 키덜트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1호 차량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2호 차량, 2호 차량도 역시나 퀄리티가 어마무시한데, 자, 2호 차량은 나중에 팔 부분으로 변형이 됩니다. 요것만 따로 해서 별도의 베이머스 폼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쨌든 여기에도 이렇게 크롬 파츠 도색이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자, 루비 레드 메탈릭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차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창문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약간 용 컨셉이다 보니까 이렇게 용 비늘 같은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색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뭐죠? 진짜 엄청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완구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도 당연히 굴러가는 그런 모습인데, 바퀴마저 실제 그 기차의 바퀴처럼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야, 이거 뭐죠? 진짜 온갖 애정이 다 들어간 엄청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자, 어쨌든 자, 2호차의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은 3호차. 3호차도 굉장히 깔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김새 자체가 일단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차기 때문에 각각의 차량이 좀 비슷한 컨셉으로 나와준 그런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요 이제 3호차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비아탄 모드라 그래서 별도의 또 다른 모드가 이제 변형이 되는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파츠들이 보이시죠? 이거 크롬 파츠. 이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요. 크롬 파츠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나와줬고요. 야, 기본 형태가 말도 안 되게 진짜 퀄리티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죠? 특히나 이 기차 로봇으로 이제 약간 좀 유명한 그런 이제 일본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대표 로봇들에 보면은, 특히나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하면 신카리온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카리온의 최근작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무인편에 비해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면에 반해 이 타일런트 제로, 뭐 요거 하나가 컨셉이 이제 기차 컨셉이긴 한데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호 차량이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4호 차량. 4호 차량은 이렇게 추후에 이제 백팩이 되는, 날개가 되는 형태인데, 의문의 얼굴이 또 있죠. 이것도 나중에 다 파츠로 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트랜스포머류라든가 완구류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제품들 모든 파츠들이 어쨌든 전부 다 마운트가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적인 키덜트 제품, 뭐 초합금이라던가 그런 제품도 당연히 좋지만, 이 플레이 밸류, 그리고 완구적인 면, 그리고 이 손맛, 요거 하나만큼은 솔직히 말하면 키덜트 제품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만족감, 그리고 키덜트적인 그런 부분, 완구적인 측면, 그리고 약간 이 키덜트도 만족시키는 디자인과 기믹, 플레이 밸류까지, 이거 이번 타일런트 제로는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국산 완구의 약간 고점을 한 번 더 높인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총 4량의 차량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이 타일런트 젤을 코어 로봇으로 바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양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런트 제로 변신! 자, 먼저 이 본체 변형 자체가 매뉴얼에서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한 형태긴 한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구의 그 기본 형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양쪽에 있는 소울 디바이더라는 무장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본체만 이렇게 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반대로 돌려서 일단 다리부터 보시면은 여기 다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90도 정도의 각도만 일단 먼저 꺾어주세요. 자, 그리고 양쪽에 이 파츠, 이 차량의 이 파츠를 이렇게 옆쪽으로 쭉 빼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분리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약간 안쪽에 이중 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힌지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서 안쪽까지 완전히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일단 손맛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파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뭔가 스커트 같은 느낌으로 나와줬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요 발 파츠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분리시켜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접어주시고 다리를 쭉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펼치고 발도 완벽하게 펼쳐서 이렇게 쭉 양쪽을 펼쳐주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쪽 이 등 부분, 원래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차량의 윗부분이었죠. 자, 여기를 이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고 이 홈을 잡고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시킨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려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스커트 같은 느낌으로 파츠를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스커트를 튼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축관절이 있거든요. 축관절 기반으로 지금 나사구멍이 밖으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반대로 돌려서 안 보이는 형태로 자 이렇게 발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돌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다리하고 스커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서 자 앞쪽에 있는 이 차량의 바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 차량의 앞부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살짝 분리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대각선 형태로 꺾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간섭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절을 돌려서 아래쪽까지 내려주는데 앞쪽에 있는 이 파츠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합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착시키면은 스커트가 겹치게 되죠. 그리고 발이 반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상태로 살짝만 띄워줄게요. 띄워준 다음에 일단 팔부터 좀 정리를 해줄 텐데 팔을 양쪽을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자 팔을 쭉 펼쳐주시고 간섭되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쭉 펼쳐주시고 여기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 반대쪽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바퀴를 완전히 뒤쪽으로 쭉 당겨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허리가 비죠. 이 허리를 잡고 라쳇 관절 자 이렇게 완전히 돌려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조인트와 여기에 있는 조인트가 이 부분에 맞출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그리고 안쪽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착을 시킨 다음에 스커트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변형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팔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관절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손목도 이렇게 취향껏 돌려서 앞쪽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은 자 어느 정도 지금 가워크 모드가 됐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머리를 넣어줄게요. 자 머리를 넣어주고 자 여기가 지금 결합이 돼 있죠. 뭐 결합 자체는 손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잠깐 앞쪽으로 좀 한번 빼주시고 자 이렇게 앞부분을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쳐주시고 뿔이 간섭되지 않도록 맞춰준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회전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간섭되지 않는 형태로 완전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완벽하게 앞쪽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간단하죠. 이렇게 간섭되지 않도록 맞춰준 다음에 어깨 장갑 여기를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꺾이는 이런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클릭 정도 이렇게 꺾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뭔가 뾰족해진 그런 어깨장갑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재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꺼내줘야죠. 머리는 여기 뒤쪽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자 안쪽에 이렇게 타이런트 제로의 머리가 코어 로봇의 머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자 쭉 빼서 바깥쪽으로 빼낸 다음에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 부분 아까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빼놨던 이 두 개의 무장이 있죠. 저 이 무장이 바로 소울 디바이더인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요거는 각도대로 이렇게 원하는 각도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각도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한 2클릭 정도 2클릭 정도 맞춰준 다음에 한 번 더 3클릭이네요 3클릭 정도 맞춰준 다음에 대각선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취향껏 이렇게 저는 2클릭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요 조인트 파츠 자 이쪽에 있는 조인트 파츠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뒤쪽도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렇게 여기 잡고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타일런트 제로의 코어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이것만으로도 완성도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은 요런 모습 등짐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 자 뒤로 돌려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약간 닌자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뭐랄까요 진짜 최종 보스의 그 느낌 그러니까 닌자 같지만서도 약간 갑옷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로보로 펼쳐지는 마법사 갑옷을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집니다.
더군다나 이게 코어 로봇이잖아요. 이제 코어 로봇인데, 자, 사이즈를 대략 한번 미리 좀 보면은, 자, 이게 일반적인 보이저급 사이즈. 그리고, 자, 우리가 항상 사이즈 비교할 때 나오는 MG 건담이 요 정도인데, 이거, 코어 로봇 자체만으로도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는데, 야, 이거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타이런트 제로에 완벽한 그런 모드가 있는데, 자, 어쨌든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형태가 과연 이거를 국산 이 왕구 쪽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일본 쪽 왕구에서도 이 타이런트 제로를 이길 수 있는 왕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형태, 완벽한 이 조작감, 그리고 프로포션, 가동률, 기믹, 플레이 밸류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제품이 나와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엔간한 키덜트 제품 기준으로 나왔다 하면은 가격이 이 정도로 책정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의 퀄리티, 확실히 국산 항구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최종 보스다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굴이거든요. 일단 얼굴 보시죠. 야, 진짜 최종 보스다운 그런 느낌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얼굴인데, 사실 메탈 카드봇이 처음 시작할 때 이 특유의 안광,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눈, 요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했었잖아요. 예전에 나왔었던 초창기 헤비아이언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눈가에 그 약간 안광이 없기 때문에 참 헤비아이언 자체만큼은 되게 멋있다, 다른 애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버리면서 없으면 안 될 굉장히 아쉬운 그런 기믹이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야,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징게타를 좀 좋아하는데, 징게타에서 느꼈었던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무섭네요, 이거 진짜. 이게 바로 최종 보스의 그 느낌이죠. 자, 심지어 여기에도 자, 메탈릭 도색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메탈릭 파츠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 파츠도 이렇게 나와줬고, 안쪽에는 클리어 파츠까지 가감없이 바로 썼고요. 도색도 깔끔하게, 그리고 약간 진짜 그 용 머리 같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이빨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로브 같은 이런 가슴팍인데, 보시면은 원래 이 어깨 부분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거든요. 굉장히 평범한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림으로써 한편으로는 굉장히 머리 좋게 디자인적으로 뭐 디테일을 굉장히 잘 신경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색감도 보시면은 하얀색 기반의 펄기가 들어간 이런 파츠에다가 붉은색 포인트, 그리고 은색 파츠, 그리고 클리어 파츠까지 쓰면서, 야, 진짜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쪽 발쪽까지 이렇게 발톱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소울 디바이더, 자, 소울 디바이더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장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소울 디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싼검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대검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 펼쳐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냥 집어주면은 이렇게 쌍검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나뉘면은 위험한 그런 게임을 알기 때문에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라메인은 이제 보니까 뭔가 살라메인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살라메인 아시는 분은 와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디자이너의 와우저가?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살라메인이 아니죠. 소울 디바이더를 이렇게 이제 합쳐주시고, 자, 보시면 전기가동 손이죠. 전기가동 손을 이런 식으로 열어서 이쪽에다가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자, 이렇게 최종 보스에 걸맞는 무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무장면에서도 굉장히 멋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가동까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일단 가동을 바로 살펴보면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적인 형태여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특히나 자, 여기가 이번엔 되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가지고 파손의 위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나와줬습니다. 더군다나 스무스한데 굉장히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 좋네요. 자, 그리고 자, 팔 부분은 여기 장갑이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긴 하지만, 이 장갑이 좀 가려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자, 이쪽에 팔 부분에 축관절이 따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중관절 형태여가지고 거의 이제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형태. 그리고 손가락도 전지가동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기가 이 손가락 앞쪽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허리, 아까 보셨다시피 허리도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하는데 이 스커트에 조금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허리는 이제 변형 기믹으로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이중 힌지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자, 고관절 정면으로는 자, 이 스커트 기준으로 쭉 빼서 앞쪽으로는 잠깐만. 굉장히 뻑뻑합니다.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굉장히 뻑뻑한데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이 리어 스커트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옆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라쳇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에 있는 라쳇 관절, 그리고 무릎까지 한 번, 두 번. 자, 이중관절 형태긴 한데 이 뒤쪽에 조금 장식이 있어가지고 딱 요 정도까지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은 보시면 이렇게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기믹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변형 기믹 덕분에 앞쪽으로 이렇게 뻗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탈 카드봇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형태의 기믹이 바로 이 메탈 카드, 웨폰 카드인데요. 블럭입니다. 사실상 지금 카드 안쪽에서 뭔가 소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나와줬는데, 자, 요걸로 이제 드래곤 아머 모드를 자, 변형시켜 볼게요. 이제 디바이 드래곤이라 그래가지고 디바이드와 드래곤의 합성어 같은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짝 접혀 있죠. 이 부분을 쭉 펼쳐주세요. 이렇게 쭉 펼쳐서 이런 식으로 완벽히 펼쳐주면은, 일단 드래곤 모드부터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친 다음에, 자, 발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안쪽까지. 사실 이 드래곤 모드 이전에 헤비아이언에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그 드래곤 모드가 될 것 같은데 안 됐었던 그 모습을 타이런트 제로는 완벽하게 구현을 합니다. 사실상 헤비아이언이 진짜 진주인공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려주면은, 자, 이렇게 메탈 카드가 바로 용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디바이 드래곤이라는 디바이드와 드래곤의 합성어. 이거 컬러링 자체도 굉장히 멋진데, 이 상태에서 또 이 메탈 카드봇의 기믹인 바로 드래곤 아머 기믹이 적용이 됩니다. 머리를 일단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 이 팔 부분을 이렇게 먼저 접어주세요. 그 전에 손을 이런 식으로 모아서 돌려준 다음에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서, 그러니까 일단 변형 자체나 기믹 자체는 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보시면은 여기에 좀 추가적인 관절이 있죠, 이쪽에. 이 관절이 이런 식으로 한번 꺾어주고, 이중 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태에서 이 관절을 써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서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시켜주면, 그 전에 여기를 이 조인트를 접어서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꼬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서 이렇게 약간 뒷꼬리 같은 느낌의 백팩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파츠를, 자,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여기 4개의 조인트, 여기에 맞춰서 결합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캐논포가 나갈 것 같은 눈 같은 디테일입니다. 여기를 이 손톱으로 여기 홈이 있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드래곤 헤드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시켜주고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곤 아머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갑자기 가슴팍에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들어온 그런 느낌. 야, 이거 이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솔직히 약간 타이런트 제로의 그 기본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보이시나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진짜 이 상태에서 메탈 카드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느낌처럼 나와줬는데, 안쪽에 캐논포가 한 번 더 이제 강화돼서 이런 식으로 브레스 같은 느낌의 캐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던 각각의 차량들, 자, 이렇게 각각의 2, 3, 4, 5 차량을 다 이렇게 모아봤는데, 이 각각의 차량이 변형이 돼서 약간 레비아탄 모드, 와이번 모드, 그리고 베이모스 모드로 각각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드는 최종적으로 최종 형태 파괴 신의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다리 파츠를 활용한 레비아탄 모드를 만들어 줄 텐데요. 일단 각각의 조인트 파츠를 위로 올려주시고, 자, 양쪽을 잡고 분리를 시켜서 2개의 파츠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파츠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앞쪽에 있는 요 크롬 파츠, 영롱합니다. 크롬 파츠를 잡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요런 형태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요 상태에서 이 파츠를 잡고 빼서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자, 양쪽에 요 파츠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완전히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분리시켜서 날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스토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퍼를 잡고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그 전에 자, 여기부터 이렇게 자, 펼쳐준 다음에 여기를 잡고 아래로 내려서 이런 형태의 다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뭔가 다리가 된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파츠를 다시 접어서 고정을 시켜서 여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반대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접혀 있거든요, 차량이. 그래서 여기를 잡고 라쳇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완전히 펼쳐 주시고요. 바퀴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요 나사구멍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돌려서 이런 형태 나사구멍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다른 나사구멍이랑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각각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펼쳐서 합체 조인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아까 펼쳤던 요 크롬 파츠를 완전히 앞쪽으로 내려서 이런 형태의 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죠. 자, 요 파츠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여기 잡고 이렇게 열어서 되게 신기한 거는 요 변형이 매뉴얼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고 나면은 굉장히 쉽게 다 뭔가 직관적으로 신기하게 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펼쳐서 여기도 펼쳐주고요. 자, 열려라! 굉장히 뻑뻑하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내려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 발도 쭉 펼친 다음에 스토퍼를 잡고 쭉 펼쳐주고 그리고 나사구멍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내려서 보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자, 아까 빼놨던 요 파츠, 이 파츠를 서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킨 다음에 세워두게 되면은 이 아니라 요 보드를 안 내릴 뻔했네요. 자, 이렇게 보드를 내린 다음에 바퀴가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세워두고 그리고 자, 위쪽에 보시면은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홈이 있는데 이 발바닥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홈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세워두게 되면은 자, 이렇게 레비아탄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드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요. 사실 이 본편에서 이렇게 레비아탄으로 뭔가 파도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제가 덜 봤는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레비아탄 모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번 모드 중에서 가장 완구적인 느낌의 그런 모드여가지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레비아탄 모드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른 파츠도 바로 한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레비아탄 모드에서 요 파츠는 이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다음 파괴신 형태를 만들어줄 때 필요한 게 바로 요 레비아탄 모드거든요. 자, 다음은 와이번 모드로의 변형인데 와이번 모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양쪽에 요 차량, 일단 요 차량의 연결부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돌려서 이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자, 돌린 다음에 결합.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스토퍼가 해체가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을 잡고 자,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날개 부분도 보시면 여기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안쪽이. 그래서 여기를 살짝 빼서 이렇게 자, 여기도 살짝 빼서 이렇게 두 클릭 정도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 순식간에 날개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어서 결합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이번 모드의 날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일런트 제로 뒤쪽 여기 조인트 이 뒷 백팩 부분의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 보시면은 여기 어깨 부분에 이 파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츠를 올려서 간섭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내려서 결합을 완성시켜 주시면
이렇게 날개를 가진 모습의 와이번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요것만으로도 이 와이번이라는 그 느낌이 물씬 드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것만으로도 뭔가 충분히 날개 역할 그리고 망토 같은 느낌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색감이 좀 통일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뒤쪽에 하얀 색감으로 맞춰져 있는 하얀 색감과 검은색과 빨간색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검은색 포인트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앞쪽은 검은색 날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 와이번 모드가 이렇게 나와줬고, 참고로 와이번 모드도 이 파츠 그대로 나중에 추후에 다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잠깐 멈춰주세요. 자, 다음은 베이모스 모드로 변형을 시켜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세 가지 모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음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주시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안쪽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한쪽 위주로 먼저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변형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슬라이드 형태의 기믹이 있는 것 같죠.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이 슬라이드 기믹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이제 정석입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전에 이 캐논포를 쭉 펼쳐서 돌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쭉 밀어주면은 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완전히 캐논포를 앞쪽으로 빼주시고 여기를 쭉 펼쳐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엄지를 펼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지금 캐논포가 완성이 됐죠. 한쪽 팔이 완성이 됐고 이 상태에서 여기도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 슬라이드 기믹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돌려준 다음에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 마크가 이런 식으로 방패 문양처럼 나올 수 있도록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쭉 펼쳐서 주먹을 나오게 하고 이렇게 펼쳐주고 아래로 내려서 손을 돌려준 다음에 손가락을 펼쳐서 안쪽에 있는 엄지를 꺼내주도록 합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이 상태에서 어깨 캐논포까지 쭉. 참고로 이 어깨 장갑 여기가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 좀 더 엣지가 살아납니다. 당연히 더 올라가긴 해요. 네. 이 상태에서 양쪽에 팔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타일런트 재료를 준비해 줄 텐데 일단은 자 양쪽에 있는 요 어깨 장갑을 접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양쪽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가슴팍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 여기를 아까처럼 회전을 시켜서 앞쪽으로 쭉 당겨 주도록 합니다. 약간 앞쪽에 있는 부분을 다시 기차 모드로 변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가슴팍을 다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 팔 부분을 이제 뒤쪽으로 정리해 줄 텐데 자, 이 뒤쪽 보시면은 이 팔 부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일단 바깥쪽까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자, 돌려주세요. 이렇게 조인트가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주시고 양쪽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요 힌지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뒤로 펼쳐준 다음에 자, 어깨를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맞춰서 여기 결합 그리고 이쪽에도 결합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팔이 양쪽이 얌전히 모이게 되죠. 자, 이렇게 팔을 정리해준 다음에 아까 준비해놨던 요 베이모스의 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양쪽에 지금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베이모스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이렇게 약간 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뭔가 비대하게 커진 이런 모드 이런 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베이모스 모드가 참 가장 마음에 드는 모드가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형태의 그 모습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 모드 중에서는 요 베이모스 모드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각각의 세 가지 모드를 한번 살펴봤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의 모드 레비아탄, 와이번 그리고 양쪽의 베이모스까지 이렇게 모든 파츠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바로 파그신 모드라는 느낌인데, 자, 바로 레비아탄, 그리고 베헤모스, 그리고 와이번, 요 세 개를 하나로 합쳐서 완벽한 타일런트 제로를 한번 합치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약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자, 아까처럼 이렇게 가슴팍을 잠깐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팔 부분도 살짝 올린 다음에 건섭되지 않도록 여기를 이제 회전시켜주면 되는데, 이 팔 부분을 잠깐 이렇게 분리시켜서 위쪽으로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좀 간섭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허리를 완전히 회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팔 부분도 다시 내려서 아까처럼, 자, 베이모스 모드 때처럼 이렇게 팔을 완전히 장착을 시켜 주시고, 이 주먹을 이렇게 쥐어서 이런 식으로, 자,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정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양쪽을.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양쪽에 스커트를 조금 아래로 내려주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 무릎 관절이 앞쪽으로 꺾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자, 쉽도록 이렇게 완전히 이 클릭 정도까지 올리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 클릭 정도로 꺾어서 대각선 형태로 쉽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고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를 회전시켜서 아래로 돌려주시고요. 발은 이 상태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가슴팍 부분, 이 가슴팍은 이런 식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준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발 파츠부터 레비아탄 모드에 있었던 이 파츠 여기를 양쪽으로 나눠준 다음에, 자, 보시면은 여기부터 한번 이제 그 변신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 나사 구멍이 이제 안 보이도록 이렇게 돌려서, 자, 바깥쪽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왼다리입니다. 왼다리. 이렇게 이 상태로 준비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바퀴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파츠 여기를 잡고 바깥쪽으로 당겨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준비를 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를, 자, 이 핀을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잡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핀도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되게 신기한 부분이 여기가 추가적으로 뭔가 접히는 부분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거든요. 홈과 이 조인트,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한 다음에, 자, 여기 발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 이 홈에 맞춰가지고 내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접어서 양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면은 아주 손맛이 좋은 형태의 합체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안쪽까지 꾹 넣어주시고, 여기도 일직선으로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양쪽을 접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주게 되면은 다리가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베이모스의 팔 부분, 자, 팔 부분은 여기 이 캐논폴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캐논폴을 돌려서 고정을 먼저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와이번 모드 때 쓰였던 요 백팩이 있죠. 요 백팩. 자, 백팩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슬라이딩 형태의 기믹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자, 여기 이 가면을 먼저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슬라이딩 형태의 기믹에다가 이 베이모스의 팔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결합을 먼저 시켜주시면은 뭔가 슈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분리시켜준 다음에 이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펼쳐주세요. 이렇게 살짝 펼쳐주고, 자, 우리 타일런트 제로를 데려와서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원형 조인트, 그리고 여기에도, 아이고 너무 크네요. 자, 여기에도 원형 조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양쪽에 이 조인트와 이 조인트, 그러니까 백팩과 팔이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밀어서 이렇게 안쪽까지 쭉 밀어서 결합을 시켜주면은 벌써부터 뭔가
찬실한 형태로 합체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정말 멋진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제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 아까 있었던 이 소울 디바이더도 보시면 여기가 양쪽이 나뉘어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자, 소울 디바이더는 사실 합체 이후에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조인트가 이렇게 있었죠. 이 조인트 뒤쪽 여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양쪽의 날개를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설레이네요 이거. 여기를 잡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가오가이고 같은 날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대망의 타일런트 제로의 머리. 자, 이 머리, 이 마스크를 여기 이마 부분, 이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이렇게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자, 하나 합칠 게 더 있죠. 자, 우리의 메탈 카드 디바이 드래곤. 자, 디바이 드래곤도 역시나 아까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빼서 머리를 분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 양쪽의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발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팔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그냥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착이 따로 이렇게 뭐 조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양쪽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나눠준 다음에 조인트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 이제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이 장식이 이제 조금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가 네모난 파츠가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를 각각 한 번 이렇게 꺾어서 양쪽의 파츠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되게 자, 이런 식으로 원형 형태의 파츠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꺾어서 보시면은 여기가 자, 여기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두 개의 조인트가 뒤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쭉쭉쭉 이런 식으로 당겨서 약간 기괴한 형태, 기괴한 그런 문양처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도 파츠를 정리해서 어느 정도 자, 서로 이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쭉 와서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각각 이렇게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 가지고 일단 여기는 이 조인트의 결합, 여기를 굉장히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자, 여기를 어딨냐, 조인트가 있다. 자, 이렇게 맞춰서 일직선으로 된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잘 안 보이네요. 자, 결합을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파츠도 이렇게 맞춰서 자, 뒤쪽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진짜 설레입니다. 이 합체가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결합을 약간 최종적으로 활용 정점에 점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앞쪽으로 와서 자, 이제 여기 이 파츠 여기를 이런 식으로 꺼낸 다음에 자, 용머리 디바이 드래곤의 용머리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쪽에다가 안쪽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타일런트 제로의 완벽한 파괴신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 대한민국 왕국 역사에서 정말 나오기 힘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엄청난 퀄리티의 최종 보스, 심지어 아군도 아닙니다. 최종 보스 기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뒤쪽으로 쭉 뺐는데도 이 정도로 지금 지금 제 이 스튜디오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박스도 보이는데 최대한 당겼거든요. 야,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타일런트 제로의 이 포스가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랄까요, 여지껏 나왔었던 이 메탈 카드 그리고 모든 다른 이제 완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정도의
퀄리티, 이 정도의 포스, 이 정도의 뭐랄까 만족감을 가진 왕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를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내 장식장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이 진짜 최종 보스에 걸맞는 그런 모습. 아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자, 사실 이게 제가 타일런트 제로를 좀 무시했었던 게 최종 보스긴 하지만 어쨌든 여지껏 나왔었던 다른 메탈 카드봇의 이제 그 디테일, 뭐 와일드 시즌으로 와가지고 헤비 아이언도 엄청 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랑블루레이 아니죠, 그랑블루레이 아니라 그랑블루레온 합체 완구도 나왔기 때문에 뭐 타일런트 제로 최종 보스가 나온다 해도 많이 차이가 날까 싶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진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완구의 룩도 룩이지만 이 디테일 그리고 도색 그리고 이 포인트들, 요게 사실 일반적으로 딱 처음 봤을 때 블레스레인의 금형 활용 버전인가 싶었거든요. 블레스레인이 워낙에 또 잘 나와준 덕분에 금형 활용을 해도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블레스레인은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국산 왕국의 길이 남을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특히 이 크롬 이 도색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이제 펼쳐진 요런 이 하얀색의 도색 파츠, 하얀색인데 펄이 들어간 요 핑크빛이나 이제 에메랄드 같은 그런 느낌의 도색 파츠까지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지면서 와 진짜 얘는 뭐랄까요, 이제 진짜 메탈 카드봇에서 얘를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타일런트 제로 자체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편에서 아직 제대로 된이 아니죠.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타일런트 제로일까요? 사실 처음에 나올 때 얘가 데우스 엑스인 줄 알았거든요. 데우스 엑스는 대체 어떻게 나오려나? 나오긴 할까요? 네. 어쨌든, 자, 특히 이 마스크.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가 처음에 딱 봤을 때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호불호는 무슨? 이게 딱 있음으로써 완성도가 딱 맞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눈가에 있는 요 포스. 진짜. 사실 국산 왕구에서 이 빌런, 그러니까 최종 보스나 그런 빌런들을 잘 이제 안 내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이 타일런트 제로의 존재감도,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적인 하반신, 요게 딱 들어가면서 다리가 비약적으로 엄청 커졌는데, 단순히 신발을 신었다라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한 두 배 정도로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블래스트레인에서도 한번 보였던 기믹인데, 요 기믹이 블래스트레인 이후로 더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고정핀이 총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6개네요. 이 발에 딱 들어가면서 뭔가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그 핀까지 6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 무게감을 완벽하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뭐 어디 하나 진짜 뭔가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이 설계와 이 내구도의 승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게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웅장함도 웅장함인데 각각의 날개,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까지 이렇게 뻗쳐 있는 요 장식, 이것까지 한눈에 보셔야 완벽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직접 보셔야 이 엄청난 타일런트 제로의 포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 와서 가장 사이즈가 컸던 헤비 아이언과 비교를 해볼 텐데, 왜 사이즈가 작아졌죠? 헤비 아이언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타일런트 제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이 헤비 아이언 자체가 이 그랑블루레온하고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타일런트 제로 확실히 이 포스가 최종 보스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런트 제로를 살펴봤으니 무겁네요.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이게 MG입니다. HG 아닙니다. MG하고 비교해보면은 퀴즈보다 큰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공간 파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메탈 카드봇 와일드 타이런트 제로 리뷰였습니다. 야, 이건 뭐 백문이 불여일견. 요거는 진짜 그냥 딱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본편에서의 그 최종 보스라는 그 느낌도 굉장히 좋고, 실제 완구도 거기랑 완전히 동일하게, 본편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나와준 데다가 심지어 이 본편에서 나왔었던 그런 화려함보다 완구 쪽의 화려함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크롬 도색, 은색이나 이 메탈릭 레드, 그리고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클리어 파츠까지 초호화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건 오히려 약간 골드블랙 에디션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초호화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거는 직접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